네, 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인천 부평 갑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년 만에 다시 부평 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먼저 출마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제가 3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두 번째 제2의 정당이었었는데 그 3등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치욕적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사실 첫 번째는 제일 큰 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위기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를 극복하는 길은 빨리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정쟁은 필요 없습니다. 단합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우리 유권자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역적으로 보면 부평이라는 곳이 한때는 수도권 서부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베드타운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평이 가지는 생산력은 과연 무엇이고 이 미래 발전 전략은 무엇이냐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부평역 자체의 주변이 더 활성화돼서 예. 중심 업무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역 또 여의도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서부의 중심 업무지대가 되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그 해당되는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백운역부터 저 송내역까지를 지하화하는 경인 전철을 지하화해서 예. 그 상부를 개발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잠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대학에서 도시계획, 부동산 학을 가르치시고 많은 경험을 현장에서 하셨는데 그간의 삶을 좀 짧게만 전해주시죠. 예. 저는 좀 도전하는 삶을 살았고요. 예. 또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그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녔습니다. 또 졸업을 했고 또 대학원도 일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공부를 시작한 것이 나중에 행정고시로 이루어졌고요. 네. 30살의 나이로 시작했지만 한 2년 반, 한 3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생활도 제가 성격이 액티브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그 추구하는 공직에 잘 안 맞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7년 만에 관두고 또 사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하대 행정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의원이 돼서 시의회의장도 됐고 또 시의원 시절에는 예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부동산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또 인천대학교에서 네. 도시행정학과에서 도시계획 실무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당에 입당을 했고 예. 또 우리 당에서도 제가 주로 정책통으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천시당 정책위원장도 맡았고요. 또 우리 박남춘 시장, 송영길 시장의 정책본부장도 맡았습니다. 예. 물리, 행정, 부동산 다양한 스펙트럼을 쌓아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부평갑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저희가 이제 어제 정유섭 후보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 4개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평갑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먼저 이제 캠프마켓 반환 이전 이 부지 활용 방안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 15년 됐거든요. 예. 이게 반환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차피 환경 정화하고 비용을 누가 분담할 건가 이게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선 해결하고 예. 후 정산하자. 또 미국과의 어떤 한미 방위 그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선 해결하고 후 비용 정산을 해서 빨리 시민폰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안을 들어보면 이제 많은 이제 공원 자체가 있죠. 예. 생태 그 자체가 보존돼 있는 건 그 자체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평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조병창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부평에 사람들이 처음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것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해요. 예. 또 미군들이 썼던 빵 공장, 이런 역사의 유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만 평이라는 토지가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 결정을 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자칫하면 미래에 필요한 시설물을 안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박남춘 시장님하고도 뜻을 좀 그런 면에서 같이 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좀 안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보존하고, 그 다음에 향후 필요한 시설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좀 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채워보자. 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 육군 3보급단 군부대 재배치 관련입니다. 군부대가 통합되는 지역인 북해동, 일신동 주민들은 이 시설 등으로 인해서 가중될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는 상곡동은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방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신동, 북해일동을 보면 거기는 17사단이 있고요. 또 헬기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군지사가 있고 또 정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부대가 있는데, 사실 군부대가 주변 지역에 꼭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특히 그 헬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가봤어요. 예. 가봤더니 이제 낮에도 소음이 엄청 심하고 밤에 같은 데는 뭐 잠을 자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수년간 버텨왔던 지역에 다시 삼보급단을 이전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다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헬기장 이전하는 문제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그 지역에 좀 민원도 몇 가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가장 큰 게 중학교 신설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같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바람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전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전에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곡 3동, 삼곡 4동 일대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장고객길이라는 도로 자체가 끊겨 있습니다. 저 서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빨리 그 도로가 연결이 돼서 그 지역의 활성화가 있던 밑거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조병창이 아주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존시켜 가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대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파트 개발에 좀 치중하지 말고 일부는 개발할 수밖에 없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좀 인천시와 좀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서 좀 도시를 만드는 기본 모형을 아파트 팔아서 그 번 돈으로 만드는 체제가 아닌 보다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도 이제 부평이 서울의 베드타운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세 번째 공통 질문이 여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50만을 넘나들고 있는데 최근 뭐 조금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부평역 부평시장 중심의 부평동 일대 상권, 또 한국 GM 중심의 청천동 갈산동 일대 부평 산단 쇠락,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모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평의 인구가 한때는 60만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51만이 좀 넘는 규모니까 한 7만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부분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청라나 또는 송도로 이전이 많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비전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내에 강남동 핵심 발전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평촌, 이런 일기 신도시부터 신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그쪽 국회의원들하고 여야를 떠나서 좀 합심을 해서 수도권 내에
상업시설을 좀 분담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입법화하고 예. 이거를 국토기본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거에 근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운역부터 송내역까지를 경인 전철을 지하하고 그 상부를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을 해서 좀 예. 비전 있는 부평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이 부평갑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이 이제 GTX 비조기 착공인데 현재 예상은 2022년 하반기 착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역 분위기상 이것을 좀 당길 수 있으면은 교통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민자 적격성 평가라든지 또 기본 설계 같은 거를 좀 앞당겨서 이제 빠르면 내년 말 또 내후년 2022년도 초에 하자는 건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좀 완공될 거를 예. 2026년도에 죄송합니다. 완공시키자고 하는 건데 이 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좀 중심 업무지구를 개발할 노력과 연계됐을 때 더 예.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통 이슈가 나왔으니까 앞서 이제 언급했던 이 GTX B 말고 경인 전철 지하화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었죠? 앞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 백운부터 예. 송내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인 전철 지하는 한 14년 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해 왔고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하인천부터 구로까지인데 그거는 비용이 한 6조 내지 8조를 듭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전철을 지화하려면 그 민자 사업을 하거나 지방자치자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지화해서 그 상부 토지를 개발해서는 6조 내지 8조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백운역부터 우리 송내역까지를 따져보면 부평역 일대의 땅이 약 6만 해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7,0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운부터 송내까지의 구간 자체에서 생기는 땅이 약 45만 해배, 그러니까 15만 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가가 부평역 주변 지가는 이미 호가가 5천, 6천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뭐 16,000평, 17,000평이면 이미 8,5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요. 예. 또 긴 구간에서 1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자 사업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고 나면 하루빨리 좀 민자 SPC를 만들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가질 그런 부평역 중심 업무지대를 개발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4년 전 3위를 하시면서 절치부심 그 4년을 준비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그 4년 전이 이제 정유섭 당시 이제 후보하고 문병호 후보가 뭐 재개표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구도 안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도전의 기회를 얻으셨어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부평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했던 삼보급단 이전 문제라든지 또 GTX 비노섬 이런 것들이 우리 부평갑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평 구민들이 새로운 비전을 바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부평구가 송도, 청라는 신도시라 발전할 거고 부평은 구도시라 발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구도를 깨고 부평도 더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예. 우리 부평 구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자 합니다. 예.